이번 시간에 제 근로계약서 보면서 연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2024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서가 이제 도착을 해서 사인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1년 계약이죠. 그냥 파리 목숨인 거예요. 한마디로 파리보다 못하다는 거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PD 종합편성 한국 사람이면 구독 좀 합시다. 새벽 4시에 컴퓨터 앞에서 이지랄하고 있는 내 심정 나도 먹고 좀 삽시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 돈 받고 계속 일해야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영상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년 되면서 그 위탁관리사에서 이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자르지도 않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계약을 시켜주셨네요. 계약서 한번 보니까 이제 계약 기간은 이제 1년 계약식입니다. 이 시설관리는 거의 다 1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초단기로 계약하는 것도 많아요. 그야말로 팔의 목숨인가.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만 의지를 하면 안 되고 의존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임금비가 얼마야? 월 327만원 돼 있죠. 기본급이 262만 5천원이고 뭐 기타 수당이 44만 5,250원 이렇게 돼 있고 식비가 2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세금 빼면은 월 300만원도 안 돼요. 290 얼마밖에 안 돼. 그래도 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는 흰쌀밥에 고기국 먹습니다. 근데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집 사거나 뭐 할 수 있나?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 빼고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야.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로자는 시설과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및 근로장소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뭐 고용자가 뭐 지정한 대로 옮겨 다닐 수 있다. 뭐 사실 위탁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견 나가는 개념이에요. 아파트에서 바로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A라는 위탁사 소속으로 가지고 있고 그 위탁사에서 어떤 아파트로 이렇게 파견 근무를 보내는 그런 형식이란 말이죠. 제 임금은 이제 과장치고는 좀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세대수도 작고 일이 좀 편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도 없잖아.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 월금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뭐 쉽니다. 휴게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죠. 근데 알아서 쉬어라. 전항의 소정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지각, 조퇴, 결근시, 관계, 규정 및 법령에 따라 해당 임금을 공제한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유급 휴일로 규정된 날을 제외하고는 무급 휴일로 한다. 근데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것도 뭐 연차 휴가, 뭐 월차, 반차 뭐 다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반 회사보다는 더 나아. 제가 여러 가지 회사를 오래 다녔고 직장 생활을 11년, 12년을 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 패턴에 맞는 직업이 맞다라고 생각해. 연봉이 높고 낮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조금 적게 벌더라도 내가 뭐 투잡, 쓰리잡 뛰겠다. 뭐 사람 죽이는 거 빼고 돈 되는 일은 다 한다. 다음은 이 아파트 일도 괜찮아. 그 다음에 휴가 및 휴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80%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연차도 다 쓸 수 있고 괜찮아요.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쉰다.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는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한다. 이건 다 근로기준법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주휴일은 일요일이다. 다만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주휴일은 변동될 수 있다. 경조사 휴가는 다음과 같이 유급으로 부여한다. 본인 결혼, 자녀 결혼, 배우자 출산 뭐 이런 식으로 경조사 휴가 뭐 다 되고 일반 회사도 다 이렇잖아요.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 언제 잘리냐. 월 합계 또는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면은 잘린다. 자동 퇴사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리고 싶다. 뭐 실업급여 좀 받겠다. 뭐 전화 안 받고 그냥 생각하면 돼. 3일 동안 가면 자동으로 잘립니다. 근무 중 근무지 이탈, 취침, 음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안전수칙 불이행 등을 경우 잘린다. 해고된다. 해고할 수 있다는 거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고용자가 파이어할 수 있다. 법 집단행위, 태업, 업무 방해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 건강진단서상 부적격자 등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해고당할 수 있다. 무급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해고가 되겠죠, 당연히. 사용기간 평가에 의해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말이 이렇게 예쁘게 적어놨네요. 한마디로 사용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파이어인 거야. 다만 근로계약기간 도래, 정년도래 등으로 인한 자동해지. 정년도래라고 되어있는데 정년이 지금 몇 살까지예요? 68세까지인가 65세까지인가? 근데 이 아파트 근무에서 정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몸만 멀쩡하고 일만 할 수 있으면 상관없잖아. 반대로 정년이 안 됐다고 해서 해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기간 만료돼서 사용자 마음에 안 든다, 재계약 안 되면 그냥 집에 가야 되는 거지. 본인의 자진퇴사. 다만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퇴직하려고 하는 경우 퇴직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며, 원만스 노티스 달라 이 말이네. 통보 없는 일방적 퇴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일단 회사 입장에서도 디펜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조건을 좀 달아놨네요. 근데 계약서가 좀 심플하네.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아파트에서는 이제 퇴직금 주죠. 그러니까 퇴직금도 주고 얼마나 좋아. 설날, 추석, 보너스 이런 것도 주잖아. 여름휴가, 떡값 딴 데는 안 주나?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를 회사의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배상하는 경우 해당 건의 자기 부담금은 전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현실적으로 실제 아파트 관리과장들은 뭐 어떻게 근로계약을 하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참고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드렸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상대적 우월감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보시라고